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달에는 토지개발완이고, 다음 달, 다음 달에는 토지개발2입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전부 다 8권을 썼는데, 그 8권 중에서 4권은 내비로 두고, 4권, 농지, 도로, 토지개발 1, 2, 이 4개만 우선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의를 듣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토지개발 2 강의를 등록을 하셨잖아요. 4개월 후에 다시 또 이 강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4개월 후에는 그 강의가 시작해서 또 그냥 와서 들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로도 강의를 들으신 분 있고 농지도 강의 들으신 분은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강의를 들어도 관계없는데, 자기가 등록했던 것은 4개월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와서 다시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 토지에 관한 것은 누구든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한 번 강의를 듣고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다 이 토지 개발 강의를 들으면 내가 개발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아, 개발을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개발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내가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강의를 듣고 토지 개발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법규로 풀어보는 토지 개발 2인데 완도 있지 않습니까? 완은 이 토지에 많은 법규가 있거든요.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가 어디에 무슨 조항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규제를 찾아 들어가서 찾는 법이에요. 이 부동산에 관한 법이 규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천 개가 돼요. 그러면 한 군데다 모아 있지 않고 이번 몇 조 몇 항에 있고 저번 몇 조 몇 항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찾아 들어가는 법을 모르면은 어디에 무슨 조항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1에서는 그런 걸 찾아 들어가는 규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이 토지개발 2는 그런 정도는 찾아갈 줄을 들어갈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실전 사례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법규로 풀어보는 토지개발 이렇게 잡았는데, 토지개발이 뭐 하는 거죠? 형질을 바꾸거나, 개발이 뭐 하는 거예요? 형질을 바꾸거나, 형질을 바꾸는 거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땅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땅의 허가권이 돈이 되는 겁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 수강생이 한 10여 년 전에 한 분이 오셔갖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입니다. 자기가 저기 어디야, 그 당진 거기에서, 서산에서 자기가 만석군의 아들이래요. 그래갖고 아들이 있는데 이제 서울로 직장을 오면서 거기에 있는 땅을 갖다가 좀 정리해서 서울로 와야 되겠다고 해갖고 땅을 좀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리를, 어떤 땅을 정리했냐면 전부 다 농사를 잘 못 질 수 있는, 옛날로 얘기하면 사갈밭, 그 밭을 정리하고 아주 농사를 잘 짓는 논 뭐 이렇게 몇 개 이런 것은 그대로 두고 올라왔답니다. 올라와서 한 10여 년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 봤더니 자기가 나쁘다고 팔은 자갈밭은 10배가 뛰었는데 농사를 잘 짓는 땅 그대로 해서 2배도 안 올랐다는 거야. 완전히 잘못 파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땅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돈이 된다? 땅의 허가권이 인허가가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땅은 정부에서 인허가를 못 받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인허가를 받느냐. 그리고 그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땅을 우리는 골라내는 겁니다. 땅을 고르는 기본이 그겁니다. 지금 보면 뭐 지금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뭐 대장동에 그 뭐 천문학적인 뭐 수익이 올렸다는데 누가 인허가를 어떤 식으로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냥 조금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내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은 엄청나게 어떻게 한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은 철두철미하게 세금으로 다 잡겠다 하고 우리 지금 보면 그 공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땅만 낙찰을 받고 집은 비어 있고 이런 거를 지금 낙찰 받아서 아직 팔지 못한 게 세 개가 있는데 오늘 온 거 보니까 그 뭐야 무슨 세라 그러죠? 종부세? 종부세 갖고 지금 1,74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웃는데. 자, 이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이 불로소득이에요? 저는 건축을 한 사람으로서 어떤 땅에 개발행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서 팔기까지 엄청난 공사도 많이 하고 내가 공사를 하다 다친 사람도 있고 사고도 나고 뭐 설계도 해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따라가는데 이걸 불로소득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부동산이 불로소득이 아니라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 봐요. 아, 주식 샀다가 파는 사람이 그게 뭐 이래서 저기 수익이 올라가면 파는 건데 그 사람이 일했어요? 그건 불로소득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주식세도 내야 돼.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죠 보면은. 이게 보면 정부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걸 세금으로 막겠다? 저는 보면은 이런 정부의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잠깐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김영삼 정부 끝날 때쯤 해서 IMF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갖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 IMF 났을 때에 팔리지 않던 부동산 가격이 뭐 약 그 60%까지 그러니까 40%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분양이 안 된 거를 용도 변경해서 분양해주고 그 당시에 미분양된 거를 사게끔 하면은 이 양도소득세 감면해 줄 정도로 집중적으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5년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이 아파트나 이런 집을 질 생각을 한 개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서 어떤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뭐 때문에 올라간다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보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강의를 할 때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가 3천만 원이고 강북의 아파트가 1,000만 원이고 신도시가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그때 종부세를 만들어 놓고 양도소득세 만들고 실거래가 만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때 시장이 누구예요? 서울시장이. 그 당시 서울시장이 누구예요? 이명박 시장이죠. 그때 그 이명박 시장이 강남시장이에요, 강북시장이에요. 예? 근데 서울시장인데 강남은 얼마? 3천만 원. 강북은 얼마? 3만 원. 그럼 강북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한다?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강북의 뉴타운으로 만들어서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한다? 만들어주면서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값은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때 10년 동안 공급을 안 한 거예요. 그 결과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종부세 가지고 맞고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이 참, 제가 판단한 게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는 건축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이 빌라나 연립 이렇게 짓고 한 게 많아요. 제 동료들도.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짓고 뭐 연립 질 땅만 나오면 가서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해서 그 어떻게 좀 사게끔 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집을 질 만한 땅이 이제 몇백 평 나온 게 있으니까 그 공인중개사가 맨날 같이 그 저기 그 노인한테 가서 맨날 같이 3개월, 4개월 술을 사고 뭐하고 가까워져 갖고 된다? 다 매매하게끔 만들었어. 계약까지 다 하려고 갔는데, 이거 팔으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면 됐더니, 예? 하고 계약서 쓰다 말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다시 말하면, 공적인 공급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공급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보게끔 되면. 놀래가지고 그냥 양도세가 몇 억이 나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이 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러한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 개발한다고 그러죠. 개발이 아까 뭐라고요? 땅의 허가라고. 허가를 받는 건데 무슨 허가를 뭐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거. 그렇죠. 다시 말하면 건축을 하는 게 할 수 있게끔 땅을 만든다는 얘기죠. 네. 이게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땅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땅을 만들려면은 건축법을 알고 땅을 만들어야 돼. 건축법은 모르고 개발만 배우면 돼. 건축법을 알아요.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토지 개발 투는 전부 거의 한 반이 건축법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관한 걸 충분히 알고 건축법에서 원하는 것이 뭐라는 걸 알아야지 건축법에서 원하는 대로 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2 강의하면은 뭐 건축법 강의한다는 수강생이 없어요. 근데 내가 토지개발 강의한다 그러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식이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개발이라는 것은 땅의 가격은 뭐가 결정한다? 인허가가 결정한다. 인허가는 어떤 얘기냐면 건축에 관한 인허가다. 건축법을 알고 어떤 건물을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느냐가 그 땅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개발을 먼저 배우기 전에 건축에 관한 것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개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가셨죠?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산지 전형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제일 크게 제가 보는 것이, 박정희 정부에서는 없는 것에다가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뭐, 다음에 이제 뭐, 개발하는 거, 뭐, 이렇게 개간, 뭐,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냈고, 한 3, 40년 지나고 났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한다? 다 수정 보완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 것이 맞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고 박정희 정부 때는 워낙에 없다 보니까 도시지역만 만들어서 도시지역에 개발한다는 얘기지 비도시지역 갖고 개발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관한 법이 있고 국토이용법이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에 들어오면서 그걸 두 개를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같이 만들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하나의 법률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는 농지법이 있고 임야는 산지관리법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땅에 내가 그 땅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두 개였댔어요. 박정희 정부 때는. 다시 말하면 임야와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게끔만 만들어주고 다른 땅은 그냥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냥 지으면은 그게 대지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와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모든 땅을 현재의 땅 지목에서 다른 지목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용도 변경이에요. 토지의 용도 변경.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지 전용만 있고 농지 전용만 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 안에 산지 전용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 안에 형질 변경도 들어가고 개발행위 허가 안에 토지 분할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발행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일 먼저 경사가 25도 이상 된다. 표고도, 높이가 얼마 이상 된다. 숲이 나무가 이미 많이 지어졌다 할 때는 무조건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남산에 보면 예전에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은 서울에서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남산에 보면 외인 아파트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 남산을 쳐다보면은 숲을 봐야 돼, 아파트를 봐야 돼. 풀바이도 뭐 근데 거기 꼭대기다가 뭘 지어놨죠? 아파트 지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 배수해서 허물어 버렸잖아요. 숲으로 다시 만들어.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화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그 서울의 남산이나 꼭대기에 그냥 전망이 좋아갖고 밤이면 서울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외국인들에다가는 그 월세를 그러니까 월세로 받는 건 연세로 게끔 하게끔 해서 그 뭐야 달러를 걔네들한테 받으려고 남산 꼭대기에다가 외인 아파트라는 걸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그런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없애버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사도가 많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숲이 많이 있다든지 이미 나무는 돈을 1억을 갖다 준다고 해서 오늘 심은 나무가 뭐 몇 센치씩 갑자기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지 자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숲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가? 나무를 비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일정 높이 이상에는 더 이상의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지 전용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못하는 것이 더 많다 이런 얘기. 그렇지만 산지 전용은 오랫동안 내려왔던 거니까 산지 전용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걸 한번 보시도록 하죠. 산지 전용 허가 12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여기 보면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그러니까 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땅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 안에 산지 전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받으려면 경사도나 임목번수도나 표고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누가 땅이 싼 게 나왔다고 전화를 왔어. 가보지 않습니까? 그 투자할 만한 거 가보잖아요. 가보면 제일 먼저 임야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뭘 봐야 돼? 경사도. 그러니까 내가 땅을 보러 가자.
땅을 보러 가자고 얘기했으면 땅을 보러 가기 전에 내가 뭘 볼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아 내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내가 이 수익을 올리겠다.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인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넣고 땅을 보러 가는 사람은 땅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인허가를 어떤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걸 모르고 가서 본 사람은 본인은 땅 보러 갔다 왔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땅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소풍 갔다가 와서 땅 보러 갔다 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땅을 보러 가야 돼? 소풍 가야 돼? 땅을 봐야지. 그럼 땅을 보러 가면 뭘 본다고요? 제가 지금? 아니 어떤 허가를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저 땅은 내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를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머릿속에 보고 땅을 보고 와서 아 이걸 내가 몇 개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땅을 보러 온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땅 보러 갔다 왔어. 어때? 그냥 그래. 아 지금 여러분 저기 우리 강의실 오면서 땅 한두 개 봤어? 그 다 땅 본 거야 안 본 거야? 본 거죠. 본 거야 아니냐고. 그거랑 그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땅은 뭐라고요? 뭐가 돈이 된다고? 인허가. 인허가 문제 인허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운데 도로가 있고 맞은편에 땅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도 도로가 있는데 하나는 300만 원, 하나는 400만 원, 이거는 뭐야? 50만 원이야. 도로를 띄우는 그 맞은편에 이렇게 세 개가 붙어있는데 하나는 얼마? 300, 하나는 얼마? 400, 하나는 50. 50. 왜 그래? 이걸 지원지. 다시 말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죠? 예. 같은 곳에 있어도 어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300도 가고 100만 원도 가고 50만 원도 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여자분이야 그분도 몇 년 전에 잠시 쉬는 휴식 시간에 교수님 내가 강의를 배우기 전에 제가 뭣도 모르고 이 땅 하나 사놨거든요. 이 땅 어떤가 한번 봐주세요. 그 잠깐 제가 토지 용역 확인을 하고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농사 짓는 거나 나무 심는 거 외에는 인허가가 안 나는 땅이야. 내가 봤더니.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땅 좀 받아. 이 땅 봐달라고 그랬죠? 땅을 산 거야? 흙을 산 거야? 그걸 보고 가. 땅에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흙에는 인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못 받으면 흙이다 이런 얘기야. 흙 사놓고 자기가 땅 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소풍 갔다 와서 땅 보러 갔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뭐가 돈이 된다? 인허가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땅을 보러 갈 때는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어떤 인허가를 어떤 식으로 받아낼 수 있고 인허가를 받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뭔데? 내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인허가가 나는가? 자, 그러면 인허가가 나는 땅을 사야 돼? 인허가가 안 나는 땅을 사야 돼? 인허가 나는 거. 돈 되는 땅을 해. 인허가가 안 나는데 안 날 때는 이유가 있죠. 그 인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내가 저걸 사서 그 인허가를 해결하면 돈이 되는 거야. 그게 개발이야. 그러니까 개발한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가서 뭐 땅을 치고 뭐 하면 그게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발한다는 얘기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서류로 하는 거예요. 서류로 인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내가 사서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서
인허가를 받아내면 개발한 거예요, 그게. 제 친구들이 한 20여 년 전, 20년, 25년 전, 마이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뭐냐면, 대중교통이 없어도 되는 곳에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마이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들이 땅을 사서 전원주택 분양한다고 10명이 시작하면 9명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망해? 인허가가 아니지, 인허가는 나는데, 인허가 나는데, 인허가만 내고 던져야 되는데, 자기가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거든. 그리고 대출을 받거든. 그런데 시간이 걸리거든. 거기에 이자에 놀아나. 그러니까 10만 원에 주고 사면 30만 원에 팔으면 남을 것 같죠? 10만 원을 주고 사갖고 30만 원에 파는 걸로 하면 그 망해. 10만 원 주고 샀으면 최소한도 60만 원 주고 팔 수 있을 때는 해볼 만한 거예요. 개발은 뭘로 하는 거라? 인허가. 서류로 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실전 사례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하다가 손 들어갖고 엎어져서 경매로 나온 거 그거 낙찰받아서 해결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우리 수강생들하고 제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겁니다. 절대로 생땅 사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발 허가를 받았다가 중단됐다는 얘기는 개발 행위가 허가가 죽었지만은 다시 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하다가 어떤다? 중단돼 가지고 경매로 나온 것처럼 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땅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입니다. 후보들은 뭐예요? 표고돔은 저기 뭐 그 대관령 넘어가 보셨어요? 대관령 넘어가면 여기 표고도가 794m입니다. 옛날에 써놓은 건 몰라요? 하지만은 물의 높이가 0이고 그 물의 높이서부터 얼마 높이가 표고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사도가 우리 조례에 보게끔 되면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이 조례에 보면은 도로에서 50m 이상의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아니면 해발 200m, 200m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마다 다르고, 그냥 표고도 그러면 일반의 산 높이에 2분의 1 이상의 상단부에서는 무조건 개발을 못한다. 나무 비지도 못하고 포크레인 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집을 질 때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지으면은 하수도가 설치해야 되죠. 하수도를 잘 설치하게끔 되면 오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수도가 없는 곳에는 이 개발행위 허가를 원칙적으로 든다? 금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땅을 딱 보러 가면은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배수로는 어디로 연결하고 경사도는 얼마큼 돼 있고 이게 저기 도로에서 그러니까 메인 도로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내 땅의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 돼서 이 도로에서 내가 연결시키려고 할 때
도로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쯤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땅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변 환경을 다 보고 와야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자기가 살 땅을 보는데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주변 환경을 다 보고 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산지관리법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통과해서 임목본수 표고도 뭐 이런 것이 다 통과를 해서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서류가 산림과로 이제 넘어갑니다. 산림과에서는 뭐만 보냐면은 산지관리법에 어긋난 것이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산지관리법에 어긋난 거.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할 때 뭐냐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런 겁니다. 네가 이 임야에 무엇을 어떤 식으로 왜 고쳐야 되는지를 해야 되고, 산지 전용하고자 하는 사이에 땅 주인이 누구냐, 그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어디를 어떤 식으로 내가 개발해야 되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 어디를. 그러니까 현재의 임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를, 나무를 심어 있는 걸 비고 내가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얼만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얼만큼이라는 하는 것은 내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측량업에 대한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은 기술자가 어디를 얼만큼이라는 건 측량을 해서 위치를 지정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뭐 도면도 그릴 줄 알고 뭐도 그릴 줄 안다고 하더라도 산지 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토목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자기가 다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그 토목설계사무소 측량기술자가 있으니까 측량을 하겠죠. 경사도도 재고 뭐 다 재겠죠. 측량도 하겠죠. 그건 자기가 하겠죠. 근데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임목본수도 있다 그랬죠. 임목본수도는 측량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임목본수도를 재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 기술자한테다가 의뢰를 해. 내가 여기 이만큼을 개발행위 허가를 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목본수도가 얼마가 됐냐 그러면 그 임목본수도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 가서 조사를 해가고 임목본수도가 얼마다 하는 걸 적어놓고 그 사람이 도장 찍은 서류가 같이 첨부돼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전용하는 산지 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한 15년 전에 화성에 임야가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 지목은 임야인데 이렇게 산이 아니라 평지야, 평지. 평지인데 그때 한 380평인가 됐는데 소나무가 이런 것이 한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가격도 반으로 떠서 다 좋고 도로변 옆이 다 좋은데 임목본수 때문에 이게 개발한 건 안 날 것 같아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내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허가만 받을 수 있으면 돈을 내가 한 1억에서 1억 5천은 벌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내가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했는데 다른 건 모르고 인목본수도 때문에 이게 인허가가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화성에 있는 그 시청 앞에 토목설계사무실 가서 내가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 보여주고 딱 보여주고 동영상 찍은 걸 보고 다 괜찮은데 인목 소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거 인목분수도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안 날 것 같은데 인목분수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토목설계 사무실에 이렇게 보더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이거 380평이니까 둘이서 사서 쪼개세요. 200평 미만으로 만들면 이 인목분수도의 조항이 없이 해결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보면은 자 뭐가 돈이 된다 그랬죠? 건축법. 인허가가 돈이 된다 그랬죠? 인허가에 이런 걸림돌이 있는데 그 인허가의 걸림돌을 피하는 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때서야 그 토목설계사 하면서 그 얘기해 주는 법을 알고 와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20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런 것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지의 구분 해갖고 1번을 보시면은 여기 뭐야? 보존산지가 있고 여기 보면 2번에 보면은 준보존산지가 있죠. 그렇죠? 예.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경사도 인목본수도 표고도는 어떤 임야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사도 인목분수 표고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준보존 산지라고만 된다고 돼 있으면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존 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인용 산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보존 산지인 경우에는 임업용 산지와 공인용 산지로 나뉘어서 임용용 산지에서 규제하는 것이 있고 공인용 산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임야다 그러면은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띄워보는 겁니다. 띄워봤더니 임야라고 돼 있으면은 공인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로 돼 있으면 규제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준보존산지라고 돼 있든지 또는 토지이용계약확인원에 임야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이 있어요. 지목이 임야인데 보존산지인다 준보존산지다가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무조건 준보존산지고 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인용 산지가 있는데 임업용 산지는 나무를 심어서 그대로 두겠다는 거고 공인용 산지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개발을 규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업용 산지는 거의 개발을 못하는 땅이고 공인용 산지는 농업인의 주택 정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산지 전용의 개발행위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안에 산지 전용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산지 전용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여러분 잊어먹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임야를 내가 개발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개발하면 나무 비죠. 네. 그 다음에 포크레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죠. 나무 비고 포크레인을 대놓고 나서 돈이 모자란다고 공사하다가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또 그렇게 많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다면은 나무 벼놓고 포크레인을 대다가 중단이 돼서 자기 땅만 내비로 두고 망가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웃 옆에 있는 땅에도 같이 피해가 가죠.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반드시 복구, 내가 어떤 식으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겠다는 복구에 대한 것이 도면이 들어가야 되고, 복구 도면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복구한다고 해놓고 복구해 안 해?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구 비용을 예치를 해야지만이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나왔습니다. 서류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찾으러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얼마 있으니까요. 그 예치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뜯어다가 갖다 줘야지 허가증을 내줍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허가증을 받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공사를 하다가 복구를 하겠다고 했으면 복구에 대한 준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복구에 대한 준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복구에 대한 준공이 뭐냐면 허가를 내줄 때 준공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 대고 나무 비워놓고 난 다음에 마냥 시간을 끌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기간이 2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의 복구를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은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되고 그 개발업자에다가 원상복구 명령이 나갑니다. 근데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는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은 예치금으로 그 지방자치단체도 원상복구합니다. 이해가 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게 돼서 원상복구를 한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2년 이내에 완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 땅에 산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2년 이내에 끝내야 되죠. 근데 내가 하면서 거기다가 못하면 집도 짓겠다고 집도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집도 허가를 받아서 집을 내가 착공을 하죠.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축법에서는 착공을 했으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개발하다가 중단된 땅을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돼 있고 건축 허가는 아직 살아있어. 왜?
그런 착공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은 허가는 죽었는데 건축 허가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공무원들이 좀 잘못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건축 허가도 같이 받을 수가 있게끔 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이 복구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착공 허가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착공 허가를 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같이 받아놨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2년 안에 못 되면은 건축 허가도 착공을 안 했는데 건축 허가도 같이 취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잘못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그 복구 대상이 준공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냈으니까 착공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받아주다 보니까 이 복구가 준공이 되지 않고 개발행 허가는 준공이 안 됐고 산지 전형은 준공이 안 됐고 건축 허가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그 허가는 취소되지 않는 이러한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전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이 복구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착공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경매로 다시 낙찰을 받았죠? 경매를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허가 다시 내면 돼요. 내 이름으로. 허가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 허가는 착공을 했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허가는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 허가라는 사람한테서 허가권을 사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판대 안 판대? 안 판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 순서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다 해서 착공이 다 끝나고 나야지 기반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아직 이게 복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착공계를 못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공계를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구 준공이 안 되고 개발행위가 준공이 안 됐는데 건물이 착공계를 받아놔서 건축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고 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하나는 준공이고 하나는 착공입니다. 그 건축허가 착공계를 내갖고 준공까지는 몇 년? 그러니까 10년을 가든지 20년을 가든지 아파트를 짓다가 10년, 20년 가도 중단되고 있다고 해서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땅이든지 뭘 볼 때에 아 저거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허가를 먼저 받는 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아니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다 이런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같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허가는 내주되 착공계는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얼마 있다가 착공계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투자 수익을 내기. 아니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이제 보면 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내가 개발을 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땅을 봤을 때, 아, 저건 어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경매는 나왔는데 땅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봤을 때, 아, 왜 이게 인허가를 안 났는지를 보고, 이거는 뭐 대통령이 와도 인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떡한다? 그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고, 아, 이건 몇 가지, 지금 성남시장이나 누가 이제 조금 도와주면 인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그거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보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붙어보는 거죠, 뭐.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를 보면, 경선 카지노 가봤어요? 네. 안 가본 사람. 그런데도 안 가고. 홍보만 하시면. 경선 카지노라는 것은 임업용 산지가 돼갖고, 거기에는 절대로 그런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질 수가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폐광 지원해가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그것만 지은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뭘 하려고 해도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된다? 그걸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허가만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있죠. 인허가와 허가의 차이는 뭐예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가가 있고 허가가 있거든요. 근데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허가는 법에 정해져 있으면은,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신청을 해주는 게 허가예요. 법에만 맞으면. 인가는 뭐냐면은, 법에 맞아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이런 거 해주면 안 된다 하면 법에 맞아도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여의도 가보셨어요? 여의도에 아파트 단지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 아세요? 여의도에 상업지역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그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여의도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에 강남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정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개발하면서 땅을 팔고 이제 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올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도로도 만들고 뭐 하는데 많이 이제 쓴 거죠, 보면. 그게 무슨 정부에서 땅 장사를 했다. 아, 땅 장사해서 자기 혼자 다 먹었으면 그 잘못된 거지만, 그걸 국가에서 도로 만들고 기반시설 만들고 뭐 만들고 공장 만들고 썼다는 그 잘못된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여의도를 그때 땅을 어떤다? 정부에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의도에 땅을 팔을 때에, 지금은 여의도가 중심가지만 그 당시에는 다리 건너가야 되는 변방이었댔어요. 맨날 비행장이죠. 옛날에 이제 보면 여의도 비행장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물에 잠기고 뭐 했던 것을 다 정리해서 만들면서 이제 그거를 땅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그 땅이 안 팔리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방송국 상사를 강제로 글로 옮깁니다. KBS, MBC 동양방송을. 그러니까 그 방송국이 글로 옮겨가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일하는 엘리트들이 할 수 없이 여의도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여의도로 이사 가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고층 아파트가 여의도에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우리 보편하게 되기 전에. 제가
20여 년 전에 제 친구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애가 있어서 제가 언제 오라 그래서 갔었어요. 갔더니 와이프가 차 한 잔 주면서 지금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차 한 잔 주면서 가만히 먹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 뭐냐면 용인에 살 때 용인에 내가 이제 54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고 걔도 이제 50평짜리 아파트 있는데 그 당시 제 용인 아파트는 2억 5천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 아파트는 20매덕이야. 30매덕인가 갔어. 자, 생각해보십시오. 자, 내가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 아파트가 30억이라고? 바닥은 누구하고 같이 쓰죠? 밑에 집하고 같이 쓰죠? 천정은 누구하고 같이 써요? 벽은 누구하고 같이 써요? 그럼 나 혼자 쓰는 게 한 개도 없죠? 근데 얼마라고? 즉, 다시 말하면, 그 옛날 사람들은, 뭐야, 이거 땅도 없고, 그냥 벽하고 다 같이 쓰는데, 무슨 이런 아파트를, 무슨 재산이라고 사는데 안 팔릴 때란 얘기예요. 근데, 여의도의 아파트를, 방송 3사를 옮겨가고, 고층 아파트를 지니까 그때 분양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처음에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은 잘라서 상업적으로 만들었고 반은 주거지역으로 만들었거든요. 아파트는 팔리니까 건설업체들이 주거지역 땅만 사고 상업적 땅은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그 김현옥 서울시장이 뭐냐면 오케이 이 땅 사. 땅 사면 너희들 저기 뭐 상업적인데 아파트 허가 내줄게. 그럼 살게. 그래갖고 상업적인 아파트를 사서 그때 지었어요. 안 팔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는 상업적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법에서 해달라고 하면은 법에 맞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준 겁니다. 왜? 인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가라는 겁니다. 옆에 이게 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해갖고 뭐 몇십 층짜리죠?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이 올라갈 때 노무현 정부 때 거기에 여의도에 있는 상업적에 있는 그 아파트가 한 서너 아파트가 건축법에 의해서 저기 재건축하겠다. 안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안 해주죠. 현 정부에서. 이제 다음번 정부에서 바뀔 때 또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라는 것은 허가 사항이다 하면은 그냥 법에만 맞으면 다 해주는 거고 인가 사항이다 그러면은 법에는 맞아도 판단을 해봐서 이 주변에 좀 그 무슨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다 할 때는 판단해서 그건 해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좀 이렇게 우리 돈이 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라 그랬죠? 허가라 그랬죠? 허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항상 땅을 볼 때는 내가 저 땅에 어떤 인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복구비를 예치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보증보험으로도 예치해도 됩니다. 근데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해놓고 현금으로 예치를 해도 되고 아까 복구 준공한다 그랬죠. 준공이 되면은 그 예치금을 어떻게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경우에 보증보험 증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는 것이 아니라 준공이라 하면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또 끊어줘야 됩니다. 3년 이내에 준공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고치지 않게끔 된 문제가 됐다 보니까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또 해야지 그 복구 준공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을 걸쳐서 어떤 땅에다가 인허가를 받아내는데 그 인허가를 받아낸 이 사람을 보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불로소득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냐. 다 선생님, 그러면요. 전용 면적이 2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예치금도 안,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까처럼 경사도 임목분수 표고도라는 것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경사도 임목분수 표고도를 규제를 안 받는다는 얘기지, 산지 전용을 안 받는다든지, 뭐 돈을 안 내는 거,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복구비의 예치에 200평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들어가지 아니하다. 근데 다 네. 합니다. 예를 들어 1000평 중에 제가 200평만 쓴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헤드락도, 그렇게 헤드락도 예치금은 다 냅니다. 제가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게끔 되면, 우리,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필지의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한테, 양쪽 집에서 쓰고 있고, 가운데가 도로로 있어갖고 뒤로 연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현황행대로 해서, 이쪽 땅은 이쪽 땅대로 잘라서 팔고, 저쪽 땅대로는 저쪽 땅대로 팔고, 가운데 도로는 뒷집에서 쓰니까 잘라서 뒷집에 팔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운데 자르는 그 도로가 한 30평 되는데, 그것도 그냥 자르는 것이 도로를 만든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집어넣어서 채권계를 내고 준공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채권계 내고 내가 그 허가 좀 찾으러 갔더니 이행보증 보험 증권 끌어갖고 와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실전 사례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행보증 보험 증권은 무조건 예치금은 10평이 됐든지 20평이 됐든지 무조건 내게끔 해야 됩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산지 전용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지 전용 절차는 10분 쉬었다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